네, 이 제품은 500W 태양광 인버터입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입력 전압은 DC, 그러니까 직류 10에서 30V, 출력 전압은 180에서 250V, 260V 출력되는 태양광 인버터인 것입니다. 인버터는 보통 형식이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지금 설명드리는 태양광 인버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인버터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 연결하는 것 자체는 내나 비슷합니다. 쭉 해서 이 크기는 용량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부 구성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형식에서는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출력 상태에서 스위치 키고 나오게 되면 열리는 콘덴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인버터의 가장 구조가 비슷한 전형적인 내용이고요.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는 단자가 틀리죠. 우리가 플러그를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태양광과 또는 배터리 인버터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콘센트처럼 되어져 있는 플러그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양광과 또는 배터리 인버터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나오는 헬스가 60Hz 정확히 우리 한전전기처럼 위상을 맞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은 합선을 시킨 거나 같죠. 쇼트낸 거다 이거죠. 쇼트. 그래서 약한 부위가 어딘가 빠박 하면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전원을 공급해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출력이 나와서 여기에 어떤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용 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배터리 인버터죠. 이 배터리 인버터 출력을 좀 아끼겠다고 우리 가정용 전기에다 꽂게 되면은 위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약한 부위. 네,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크다 그러면 뭐 계량기가 터진다든지 또는 커버납 스위치처럼 되어져 있는 누전 차단기부터 프레카라고 하는 차단기가 내려오겠죠. 아니면 이제 태양광 인버터가 아닌 이쪽 배터리 인버터 인버터가 불이 나다시피 하고 번쩍하면서 용접기처럼 연속 폭발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패턴 다 타고 못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태양광 인버터와 달리 주파수가 맞지 못하고 주파수에 따라서 높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상 차이라는데 그 이상이 맞지 않으면 그 이상 높이의 갭만큼 전이차만큼 약한 부위가 터지게 되는 거죠. 약한 부위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는 또 형식이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형이라고 했습니다. 독립형. 독립형은 지금 배터리 인버터와 비슷하죠. 내부 회로는 많이 달렸습니다. 배터리 인버터 같이 이쪽 전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을 우리 한전 전기에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바로 부하를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독립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용량이 500W 정도밖에 안 되는 태양광 인버터 저 정도면 좀 더 큰 거 쓰는 게 안 나을까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500W라고 해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누진세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누진세를 줄이는 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배터리 충전한다든지 또는 모듈을 통해서 이쪽에 입력을 해가지고 한전전기에 결선을 해서 바로 사용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 쓰는 것을 여기서도 같이 양동작전처럼 지원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쓸 수가 있다.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이라서 보조 역할로 해주는 것이
누진세죠. 누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충전 기능을 태양광으로부터 충전 기능을 받아서 배터리 충전을 좀 산다든지, 또 이동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고정되어져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태양광이 발전을 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 중에도 보조 탱크처럼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태양광 인버터인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제품의 태양광 인버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배터리처럼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케이블 꽂을 수 있도록 있고요. 네, 맞은편에는 보시다시피 플러그만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이렇게 이런 태양광 인버터도 있거든요. 형식은 내나 다 비슷하죠. 예. 와트수, 용량만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겠죠. 네,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힘을 내기라는 경우는 그 안에 부품들이 그만한 성능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평범하다 생각하실 때는 이게 500W짜리, 이게 2000W짜리 크기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크기만 좀 다르고 저기 그 모양새가 좀 다르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용량 차이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인버터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메이커든 비메이커든 때로는 AS 기간이 지나가지고 또는 중국산이라든지 대만산 또는 중소기업 전화가 안 받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마다 달라지는 것은 내부 구조도 물론 다르겠지만 입력 전원이 다 약간씩 가지각색으로 다르거든요. 예. 출력 전압은 거의 균일하게 비슷하게 되어져 전압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30V 에서 한 260V, 대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전전기가 220인데 220V보다 높아야지 전이차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낮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하나 그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비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력돼서 여기에서 발전돼서 나오는 게 한전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이 전압, 이 전위가 이 높은 곳에 있어야죠.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니까 전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전압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전압이 한전전기보다도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220V가 좀 더 높은 230 내지는 260V 정도까지 출력이 된다. 단 정확한 것은 헬스 60Hz는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쇼트시킨 거나 똑같다. 그런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이커가 됐던 비메이커가 됐던 중소기업에 됐던 수입품이 됐든지 간에 기술적으로는 60Hz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국내 전기가 60Hz이기 때문에. 태양광 인버터는 일반 배터리 인버터에 비해서 내부면도 많이 복잡하지만 일단 테스트 과정도 정확한 헬스를 맞춰야 되고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일 것 같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입력 전원이 다 다르듯이 이 제품 또한
DC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 전압을 넣게 되면은 규류로 생산되어서 60Hz에 해당되어져 있는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출력되는 건데요. 자,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인버터입니다. 태양광 개통형이죠.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네, 동작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개통 연기형, 그러니까 우리 한전 전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태양광 인버터, 네, 그러니까 태양광판 그 솔라에서 전기가 바로 연결하든지 또는 모듈을 통해서 어떤 축전지에 달아서 또 충전해 가면서 이쪽에 인버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게 돼서 그 인버터 전원이 다시 한전 전기로 넘어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개통 연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현재 이쪽 트랜스는 복권 트랜스라고 그러죠. 복권 트랜스, 여기는 전기가 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콘센트를 빼놓았거든요. 전기가 트랜스 넘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AC 전원, 여기가 이제 220이죠, 한전이. 자, 여기 사무실 가게 몇 볼트가 나오는지 이쪽 케이블을 꽂았을 때 꽂게 되면은 쭉 이어서 입력 타고 이제는 이쪽에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 살펴봅니다. 전기 꽂아요. 오른손으로 꽂아야 되겠네요. 여기 단자 꽂는 자체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 꽂았습니다. 227V 현재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227V 출력되는 경우는 한전 전기 여기 입력 들어가서 트랜스 거쳐서 여기가 출력이 나오는 전기가 여기가 217V입니다. 이게 전기 좀 위험하죠. 이쪽엔 복권 트랜스를 통해서 전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절연형이다. 그러니까 이쪽 한전에서 받는 전기, 이쪽에서는 한전에서 받아서 전기가 넘어오지만 2차 측 같은 1차인데 코일이 안에서 다르게 감겨져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이런 경우는 찌릿찌릿 안 하죠. 이게 손으로 만져도 찌릿찌릿 안 합니다. 227V가 현재 들어오는데도 여기는 당연히 위험하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나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편 물론 마찬가지도 이쪽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제가 전선을 이렇게 손으로 대도 손이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반대편에서는 전기 바로 옵니다. 감전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전기를 갖다가 어디냐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역으로 자 인버터에서 우리 가정용 전기를 쓸 것이니까 오히려 인버터에서 전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인버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광으로 또 넣어야 되겠죠. 태양광 솔라 전기가 없으면은 거기 인위적으로 승합돼서 따로 DC를 넣어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1V에서 400V, 500V까지 조금 500V인가요? 400V인가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전압을 이제 넣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이제 한전 전기처럼 가정에 전원을 쓸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쪽에도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넣습니다. 파워 서프라이를 통해서 넣는다든지 또는 이하시 전기를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부팅되기 시작하죠. 예, 정상적으로 다 부팅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들어가는 입력 전원은 312V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쪽에
그러니까 트랜스에서 넘어오는 쪽에 전기를 이쪽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빼면은. 지금 이쪽에 아까 맨 위에 꽂아 굉장히 힘들게 꽂았죠? 이거를. 여기를 살짝 빼면은 그대로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레벨 표시가 다르죠. 네, 태양, 여기는 지금 이 입력치기 이제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 312V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311.9V, 7V, 이거 312V. 이게 이제 여기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원 공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 연결을,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 연결을 전기를 넣어야지만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거거든요. 유상. 이런 유상이 맞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열을 꽂고 유상 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놓고 꽂으면 아까 여기서 저기 현재 그 세팅되어 있는 메뉴가 태양 전지를 오는 것이 1번이냐 2냐 2번이 2냐 312V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자, 여기서 이걸 꽂았을 때, 이거를 꽂았을 때 여기 전압이 그대로 넘어왔죠? 위에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기가 2차층, 이쪽에 기동을 시켜서 당겨서 어떻게 됩니까? 매칭을 시킨 다음에 다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스코프 준비를 하나 했는데, 파형은 찍어보면은 여기 그라운드 공통으로 좀 묶어놨고요. 여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인파가 나오고 있죠. 이 같은 라인이죠, 이 자리가. 접촉이 좀 제가 이렇게 같이 찍게 되면은 이제 파형이 매칭이 됐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도록 되어져 있는 설계가 개통 연계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와 같이 복권 트랜스가 하나씩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2선식, 네, 그러니까 상이 하나고, 주파수에서 상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고, 선은 두 가닥. 예, 지금 보시는 트랜스 같은 경우는 복권 트랜스라 그래서 입력이 220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이 220 되도록 1대1 트랜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복권 트랜스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쪽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코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LMR 동선 결선이 전혀 붙어 있질 않는 절연형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권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됐을 때에는 삼상 3선식, 선은 세 가닥이요, 상은 주파수가 이렇게 상이 3개로 움직이는 삼상 3선식.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0V인데 삼상 3선식 300V도 있죠. 380V. 그런 경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경우 돌릴 때에도 220V 삼상 3선식이 있는가 하면 또 380V 삼상 3선식도 있죠. 일반 가정에서 삼상 선이 두 가닥 들어오는데 삼상 3선식을 쓰려고 그러면은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삼상으로 다시 전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요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공사 비용도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는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쓰려다 보면은 삼상 3선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20V든 380V든. 그래서 준비한 게 이런 거죠. 삼상 3선식 220 들어가서 220이 이렇게 삼상으로 만들어내면서
볼트는 380V 출력되도록 되어져 있는 전자식으로 되어져 있는 삼선식 380V용입니다. 네, 인버터 수리를 전문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인버터에 맞는 전압과 유상 그런 그 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랜스 또는 유상 변환기 또는 또 복권 트랜스 이걸로 인해서 부하 측이 안전하게 전원 공급을 함과 동시에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 계측기 이런 공고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소개차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전기 또한 보이지 않는 전기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그만큼 많이 따랐습니다. 특히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설비, 장비, 설치 이런 거 하실 때는 밑에 노면이 습기라든지 물기 또는 쇠로 되어 있는 철판 그런 주변이 있을 때에는 절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흐름으로 감전 우려가 노출이 심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전기 안전하게 활용하시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특히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상 인버터와 더불어서 필요한 지원 장비 개념으로 살펴보는 태양광 인버터의 테스터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